오랜만에 하는 돌마케팅 정치. 그런데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사회 문제를 다룰 건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정치니까 그냥 여기서 합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분노예요. 뭔 생뚱맞게 분노를 얘기하냐 싶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에 빠지지 않는 게 분노입니다.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라가 개판이다 못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덩달아 미친 겁니다. 다만 이제 미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다룰 거는 폭력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 우발적 살인.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한국은 이게 끊임없이 발생해 왔어요. 그리고 점점 빈도가 잦아집니다. 나라가 미쳐가는 것과 사람들이 미쳐가는 게 비례해서 증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이 나라는 더 미칠 거거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더 파편화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묻지마 범죄, 우발적 살인 이거는 틀립니다. 분노 범죄, 분노 살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언제나 아래로 향합니다. 인간이라는 짐승은 비겁해서 자기보다 강한 상대한테는 분노 표출을 안 해요. 언제나 지보다 약한 상대에게 달려듭니다. 옛날 속담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거 있죠. 그것도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종로에는 유기전이라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에 무슨 대기업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기업 맞아요. 그 당시 독점 판매권을 가진 6상단이 있었는데, 걔들의 권력이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거기 가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는다는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확히는 바가지를 쓰고 갑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걔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거든. 그런데 그런 놈들이 지보다 약한 난전에 가서는 개진상을 부립니다. 난전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개인 자영업자예요. 그 옛날에도 인간의 비겁함은 똑같았다는 거죠. 지보다 센 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보다 약한 상대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놈이 잘못입니까? 만약에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놈을 다 잡아들이면 더 이상 그 화풀이의 희생자가 없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 화풀이 하는 놈이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걔는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걔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왜 한강에서 화풀이 했겠습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아서 그런 거잖아. 걔가 종로에서 뺨을 안 맞았으면 한강 가서 화풀이 할 일도 없는 겁니다. 분노는 언제나 아래로 향하지만 그 분노의 원인은 언제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한국의 위라고 부를 수 있는 놈들은 어때요? 이거는 거진 식민 지배예요. 이 나라는 아직 광복이 된 게 아닙니다. 일제가 하던 식민 지배를 똑같이 하고 있는 놈들이 우리 위에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그 일제에 충성하던 매국노들이 제2의 일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식민 지배를 받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뺨 맞고 화풀이 하는 놈한테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폭탄에 불 붙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한 게 뭐예요? 자살률.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지 혼자 자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착한 거예요. 만약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놈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절대 혼자는 안 죽어요. 내가 왜 혼자 죽어? 억울하고 원통한데 왜 혼자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는 걸어 다니는 폭탄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폭탄이 된다. 그러면 저는 한국의 악의 축인 그 기업을 찾아가서 폭발시켜 버릴 겁니다. 주유소 기름차에 휘발유 채워가지고 그 기업 본사에 돌진해서 폭발시켜 버릴 거예요. 와, 이 새끼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옳게 미친 거예요. 올바르게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내 분노의 방향이 어딜 향해야 하는지는 아는 놈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옳게 미치질 않아요. 치사하고 야비하고 못난 인간들은 지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분노를 쏟아냅니다. 똑같은 노예고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만하니까. 이거 진짜 더러운 거예요. 지역 차별하고 성차별하고 소수자 차별하고 한국에 이거를 아주 주구장창 하는 놈들 있죠. 그 새끼들은 진짜 악독하고 멍청한 겁니다. 그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조차 이 나라 한국의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노예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데 이 새끼들은 그 분노를 자기보다 약자한테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막 폭력적이니까 되게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새끼들은 약하디 약한 새끼들이에요. 원래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만 강한 새끼들은 알고 보면 더럽게 약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새끼들을 언급하냐면 앞으로 한국에는 분노의 타겟이 필요해요. 분노를 약자한테 푸는 놈들이 이 악독하고 멍청한 새끼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못난 인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못난 인간들한테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고한 사람들이 안 다쳐요. 이갈이 하는 개를 갖다가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신발이 걸레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갈이 하는 개한테는 개껌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노 표출의 대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어떻다? 아래로 향한다. 원래라면 기득권으로 향해야 할 분노지만 못난 인간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치보다 센 놈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못난 인간들한테는 눈높이에 맞는 개껌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 개껌이 바로 악독하고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차별, 성차별, 소수자 차별하던 그 새끼들. 그 새끼들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 개껌입니다. 그리고 걔들은 그렇게 이용돼도 돼요. 지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뿐이니까 걔들도 뭐 억울하다는 소리는 못할 겁니다. 만약 억울하다는 말을 하려 그러면 이명박근혜 새누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이명박근혜가 걔들을 육성한 이유도 이겁니다. 지들 대신 맞아 죽을 희생양을 키운 거죠. 마오쩌둥, 홍위병, 이승만 서부청년단 다 똑같았어요. 일부러 더 날뛰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의 분노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어그로 끄는 거죠. 그러면 못난 인간들은 걔네들 물어뜯기 바빠서 위쪽은 쳐다도 안 보거든. 그 사이에 위에 있는 새끼들은 샥 빠져나가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애들이 생겼어요. 최근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거를 갖다가 어설프게 이용한 놈들이 있습니다. 여자라서 죽었다. 이거는 맞아요. 여자라서 희생당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나라입니다. 분노는 아래로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성들이 분노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마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비약시켜 버렸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다. 모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개소리를 해버렸어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분노 범죄고, 모든 남성이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한국인이 분노를 가진 폭탄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남성한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발을 사고 쌍욕을 먹었던 거예요. 이슈를 이용하려면 생각을 좀 했어야지. 이 이상한 것들 때문에 여성들만 더 위험하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분노 범죄가 더 크게 늘어날 텐데, 거기에 여성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성이랑 아이들이 제1순위 타겟입니다. 이거를 예방하려 그러면 분노 범죄 프레임을 갔어야죠. 시장의 크기를 넓게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걔들이 남성을 갖다가 범죄자로 규정해버린 순간 시장의 크기가 반토막 난 거예요. 원래라면 남성들도 같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높은 관여도를 가지는 이슈입니다. 강남역 사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슈였어요. 만약에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여자가 칼을 들고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오는 남자를 죽일라 그래.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설령 그 남자가 격투기 선수라 그래도 무방비 상태에서 찔러버리면 답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성별 바꿔서 발생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야? 남성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높은 관여도를 가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그지 같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슈를 그냥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깝습니다. 이게 좀 싸가지 없게 들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희생당한 사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나나 내 지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나서가지고 항상 기회를 날려버려요. 돌이켜보면 세월호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그 뒤로 뭐 바뀐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사건 조사조차 안 하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이러면 또다시 반복된다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희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이상한 애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모든 남성을 감시하고 추적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건데? 검경은 사료 먹느라 바쁘고 판사들도 정관예우 챙긴다고 바쁩니다. 그리고 검경 판사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빼야 돼요. 왜냐면 걔들도 잠재적 범죄자니까. 그러면 대체 누가 감시할 거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겁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 다 아시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건가? 이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어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았습니까? 아니죠. 고양이 스스로가 방울을 달게끔 만들었습니다. 쥐가 단 게 아니라 고양이가 그냥 지 손으로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양이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쥐가 될 수 있다. 네가 고양이인 것 같아? 칼 든 놈 앞에서는 네가 쥐새끼야. 그러면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울을 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를 감시하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프레임입니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다. 이거는 한없이 멍청한 프레임이고, 진짜 가졌어야 하는 프레임은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분노범죄 앞에서는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제대로 적용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과 아이들이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크게 보호받는 거예요. 프레임만 제대로 잡았어도, 마케팅식으로 얘기하면 컨셉만 제대로 잡았어도
우리는 더 크게 공감하고 더 안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하는 돌 마케팅 정치. 여기까지입니다. 언뜻 마케팅이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사회와 이슈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그리고 시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반에 말씀드렸던 강남역 사건, 이것도 이제 잊혀져 버렸죠. 누군가에겐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고 아픔이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회용 장난감이에요. 신나게 씹고 뜯고 즐기다가 금방 실증 내고 다른 장난감을 찾습니다. 그럼 마케팅은 뭘 해야 된다? 계속해서 새로운 장난감을 줘야죠. 그리고 그 장난감으로 인지도를 올리고 연상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케팅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를 바꾼다, 소비자를 계몽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 새끼 저거 재수 없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세요. 바꾸지 못한다면 이용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선배가 저한테 했던 세상에 맞춰 살라는 말, 그거의 의미는 마케팅도 세상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마케팅의 사회적 책임, 그런 거 신경 쓰는 소비자 없어요. 대한평가할 때 그런 거 넣어서 생각하는 소비자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소비자가 있다 해도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이 대한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기업은 사회공헌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마케팅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맞춤 마케팅을 하세요. 현재로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면 저처럼 또라이 소리 듣는 거예요.